1200조에 달하는 미국의 5차 경기 부양 대책이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결정이 나고 나면 주가는 두 방향 중에 하나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이번이 마지막 부양책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감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번 주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사님께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상당히 좀 강세입니다. 예. 아마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끝났을 때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약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많이 했을 텐데 예상보다 굉장히 강세이거든요. 시장이 아직까지 보게 되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진단해 주시죠. 예,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걸 보면서 유동성의 힘이 정말 강하다. 예. 시장을 지배하는 두 요인, 지금 유동성 장세는 두 가지 팩터인데요. 한 가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유동성 규모가 6개월 만에 단기간에 뿌려졌다는 점 하나의 힘과 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서 우리가 5월과 6월에 목격했던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 이 두 가지 힘인데 그중에서 지금 후자는 약간 흠집이 조금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후반에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다시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유동성의 힘이 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은 여전히 그래도 이 두 축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축인 경제 쪽에서 만일에 큰 어떤 흠집이 생긴다면은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계속 짚어봐야 한다는 건데요. 일단 지난주에 미국 쪽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지난 5월과 6월에 강력한 회복세가 좀 흔들리는 게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왼쪽 차트에서 이 바 차트로 보여지는 것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이거든요. 예. 이게 3월 후반 이후에 계속 떨어지다가 지난 7월 12일 주간에 다시 이제 전주비 16주 만에 다시 이렇게 한 10,000명 정도 증가하는 모습으로, 즉 다시 말해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일거에 해직이 되었던 근로자들이 다시 이렇게 복직을 계속해 왔었는데 지금 6월 하순부터 미국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니까 다시 고용 시장이 조금 악화되는 모습이 나왔다. 특히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8월 초에 발표되는 7월 미국 고용 데이터를 조사하는 시점이 바로 7월 12일, 15일 주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시점이 7월 미국 고용 데이터의 어떤 반영이 되니까 7월 미국 고용 데이터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보이고요. 우측 차트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미국에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와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 두 개가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미시간이 좀 재밌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발표가 된다는 거죠. 상반월과 하반월 두 차례로 나눠서 발표가 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회복되던 게 지난 6월 1차치까지, 그러니까 상반월까지 회복됐던 게 6월 하반월에 상승폭이 좀 멈춰지더니 7월 상반월 1차 데이터에서 다시 이렇게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무관치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조짐들이 아직까지 미국 경제에 대한 큰 불안을 주지는 않지만은 이게 확대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지금 7월과 8월 미국 경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둔화될지가 말씀드린 강력한 유동성 장세를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게 조금 정체가 될 것인지를 좌우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문제, 또 미국의 5차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국면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지난 주말 시장을 보고 아마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현물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상방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한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유럽은 PMI 지수가 그렇게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는데도, 그죠?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은 뭐 5일간에 걸친 5회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EU 회복 기금도 그야말로 역사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들리는 소식들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정치 많이 빠지고 밤에 또 미국 정치도 빠졌는데도 지금 이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수 선물을 보고
미국 지선물 흐름을 보고 이렇게 가는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아시아장에서 특히 뭐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코스피가 좋은 해 해서 또 미국 선물이 올 수도 있겠고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 참 이상기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지간한 악재도 통하지 않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이렇게 분석이라고 툴로 삼았던 것들이 이렇게 무력화되는 그런 장세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두 분의 말씀을 모두 다 종합하게 되면 일단 주가는 좀 올랐다. 뭐 이건 뭐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는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경험으로 한번 비춰보면 제일 끝까지 가는 거는 기대가 가장 오래 머물러서 가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나쁜 거는 어느 시점인가 되면 꼭 주가에다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오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그 생각이 납니다. 1988년도 6월 달에 경기가 꺾였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150에서부터 1000까지 올라가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경기가 꺾일 때 주가가 67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1988년 말에 그 금리 자유를 한다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에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야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기하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지만 89년도 4월 달서부터 난리가 나는 형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언젠가는 꼭 한번 영향을 준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여쭤봐야 될 게 이제 그 미중 관계인데요. 굉장히 지금 아무튼 뭐 요란합니다. 그 휴스턴에 있는 그 영사관을 폐쇄를 하니까 미국은 중국은 또 청두에 있는 영사관을 미국의 영사관을 폐쇄해버려서 양쪽이 모두 다 지금 짐을 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사관 폐쇄 형태가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지금이 어떤 상황일지 한번 좀 그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소장님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거의 뭐 기사를 언론 기사를 보면은 이거는 무슨 뭐 전쟁 날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미국이 중국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둥. 특히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아예 그 레짐 체인지까지 언급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예. 아예 뭐 저기 전체주의의 독재 국가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중국 인민들이 봉기를 해야 된다 정도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선전포고급인데요. 그렇죠. 워낙에 말하는 그 말을 갖다가 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좀 존재감이 떨어져서 그런가. 시장은 그다지 뭐 놀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대가 가장 끝까지 간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이러다가 지난번에 1월달에 그 했던 무역 합의조차도 없던 걸로 하고 일괄적으로 관세 다 때려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시장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그거 하겠나 싶습니다. 뭐 군사적인 충돌까지도 뭐 하고 하는데 그게 그 썰에 비해서는 서로가 뒷감당이 잘 안 될 것 같은 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중국 정치 지난주에 조금 부진했던 거는 그런 어떤 미중 갈등보다도 이 민은행이 돈줄 좋은 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예. 예, 이렇게 만기 돌아오는 자금들 그냥 이렇게 빨아들이고 또 특히 이제 지난 수요일이었죠. 커창판 출범 1주년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대주주들 1년 동안 그 주식 못 팔던 걸 예. 이제 막 팔 수 있더라고요. 예. 그 상당한 매물이 나온답니다. 그동안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 재미로 다 상장했을 텐데. 뭐 그런 등등으로 해서 미중 갈등은 글쎄요. 너무 이렇게 좀 안이하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국무장관이라고 하는 제법 비중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렇게 다가오는 중량감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게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가 지난 2월과 3월에 봤던 코로나19 정도 처음 발생했을 때 네. 충격과는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이게 워낙 속이 보이는 지금 예, 진행 예, 예. 과정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인 거죠. 그렇죠. 중국을 최소한 때리는 데 있어서 바이든보다는 내가 훨씬 더 잘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양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시 본다면은 중국을 너무 세게 때리면은 오히려 트럼프 재선 전략 측면에서 뉴욕 증시나 미국 경제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예.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자존심상 미국이 어떤 공격을 하는 것만큼 중국도 반격을 하지만은 중국이 더 세게 나갈 여지는 굉장히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다 알고 있는 이 게임을 하고 있어서 별 영향이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주목되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1월 15일 날 미중이 1차 무역 합의를 했었는데 예. 그때가 이제 시행을 2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미중 고위급이 만나서 미중 합의의 진행 경과를 한번 확인한다. 이걸 이제 그 합의를 했으니까 그 예정대로라면은 8월 달에 류어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간의 회동이 8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만일에 이 회동이 지난 7월 달 전화 통화에서 라이트하이저는 미중 무역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당시에 이렇게 구두상으로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가름해서 여전히 8월에 회의를 열지 않은 채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제 이런 미중 간의 이런 갈등 문제는 정말 이거는 표면적인 문제지 진정 비화될 가능성은 적구나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예. 반면에 그런 회동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내지는 조금 더 지금 워낙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미국을 세게 때려야겠다라는 입장이 서면서 이 두 번째 이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은 때릴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거든요. 이 1차 미중 무역 합의에서 이 점선으로 그려진 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거나 미국이 중국에 수출해야 하는 미중 무역 합의인데 예. 지금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그려진 걸 보면은 1월부터 5월까지 실제 진행된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액이니까 예. 최소한 5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반 정도밖에 진도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릴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미국이 특히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중국어에 대해서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공격을 할 것인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끝날 것인지가 예. 말씀하신 지금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이 그냥 태산명동의 서일필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본격화될 것인지를 좀 좌우하는 이벤트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더. 예.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그 무시무시한 내용의 발언들이 예. 별로 안 무시무시한 이유가요. 예. 이런 것도 좀 작용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자, 그 전에 이 포트노이는 요즘 유명 인사 아닙니까? 저기 스포츠 도박 사이트 예, 운영하다가 지난 3월부터 모든 스포츠가 올스톱하니까 그때 이제 생애 처음으로 주식했다는 친구가 지금 팔로워 뭐 150만 명 뭐 이런 거 있는데 예. 이게 지난 21일만 하더라도 그 짐 크레이머가 CNBC 그 유명한 짐 크레이머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은 진짜 그 주가가 truly insane. 진짜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내 생에 이런 식으로 오르는 주가는 못 봤다 했더니만 그걸 인용하면서 내가 넉 달 동안 주구장창 얘기하지 않았냐. 스탁스 온이고 주식은 무조건 오르는 거야. 이렇게 짐 크레이머도 조롱했던 이 포트노이가 대통령하고 1대1로 한 30분 가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백악관의 미디어 담당 직원이거든요. 올려가지고 사진까지 해서 했는데 그래서 뭘 토의했나 했더니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포츠의 역할이랍니다. 미국을 갖다 위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예. 아니 지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스포츠를 통해서 미국을 갖다가 새롭게 위대하게 하고 미국인들을 새로 컴백시키게 하기 위해서 토의할 게 그렇게 대상이 없어서 도박 사이트 운영하던 친구를 만나서 이러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 개콘 같은 프로그램이 유지되기 힘든 걸 알겠어요. 이 백악관의 정식 미디어 담당 직원입니다. 끝에 또 이것도 했답니다. and 물론 피자 얘기도 했고 이 포트노이 친구가 또 피자 가게 하거든요.
트위터 들어가 보시면 뭐 피자 배달하는 모습 많습니다. 예. 지는 또 거의 월트 크론카이트급이랍니다. 지 스스로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 좀 이상재 이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는 거죠. 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럴까? 저 밑에 부하 직원인 폼페이오가 왜 저럴까? 예. 아마 선거가 다가와서 조금 그런 것 답답하신 같습니다. 모양이죠. 예. 예.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주 관련한 부분인데 좀 전에 그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과연 기술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주 내에 기술주의 실적 붕괴가 이루어질 거다. 실적 붕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텐데요. 과연 이 그 기술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예. 기술주가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S&P 500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팡이라는 5개 기업의 주가는 올해 작년 말 대비 올해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이 예. 35%에 달하는데요. 예. S&P 500 전체는 2%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5개 기업을 제외한 S&P 500 가운데서 495개 종목은 지금 작년 말 대비 현재 주가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예. 5% 지금 빠진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 정도로 지금 뉴욕 증시가 강세지만은 정말 소수 종목이 이렇게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예.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거를 이제는 기술주보다는 이 순환매 차원에서 성장주 쪽으로 내지는 가치주 쪽으로 이게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예. 바뀌어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저에 대한 판단은 참 기술주는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워낙 돈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년 반 이상 더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들이 갈 수도 있지만은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만일에 유동성 장세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 경우에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이렇게 패가 바뀌기는 쉽지 않다. 예. 만일에 유동성 장세가 무너진다면은 그때는 기술주와 가치주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유동성 장세가 연장이 된다면은 이 두 그룹 주가 간의 이 키 맞추기 과정에서 예. 가치주 쪽에서 일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말씀하신 그 기대와 현재 상황이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유동성 장세가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내려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주가 약해지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기술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순환매 성격이 예. 기술주에서 가치주든 성장주든 뭐 경기 민감주든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지수 차원에서도 나스닥 쪽으로 한참 갔다가 나스닥 좀 너무 올랐다 싶으면 거기서 좀 나와서 그러니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쪽 예. 그나마 조금 스토리는 될 수 있는 쪽 이렇게 계속 건드리는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예. 실적 전망치하고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게 나온 거,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좋게 나온 거에다가 이잉여 현금 흐름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뭐 마이너스 몇억 불대로 봤는데 이거는 플러스에다가 훨씬 더 많은 그렇다면은 참 놀라운 것은 도대체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무슨 뭡니까 뭘 찍듯이 그냥 수치를 제시하는 건 아닐 텐데 예. 그러면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걸까? 뭘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헛다리를 짚을까?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예. 아니면은 테슬라가 뭘 속이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테슬라의 너무 좋은 그 실적과 현금 흐름을 보면서 이게 다소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차 팔아먹은 대수비 대비 예. 뭐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 우주선도 쌓아 올리고 바빴는데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그 성장주가 올라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제일 처음에는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죠. 왜냐하면 성장주는 그 단계에서는 성장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가지고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빨리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매출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산업이나 업종이 좀 이렇게 그 자리를 잡게 되면 그다음에 이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익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되면 잉여 현금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맨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게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보게 되면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네 번째 단계까지는 다 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두 다가 네 번째 단계까지 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런 건데, 결국 앞으로의 기술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은 과연 정말 다른 기업들도 네 번째 단계로서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냐 하는 걸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는 그 금으로 한번 좀 넘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안전자산의 가장 대표는 금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투자자산의 가장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인데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값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오른다. 이거는 보통 봤을 때는 야, 이게 이 지금에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흔히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전자산 중에 금 말고 또 떠오르는 건 달러인데요. 예. 달러는 지금 또 약세가 또 지금 심화되고 그렇죠. 있는 중입니다. 예. 금을 또 과거에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 했습니다. 인플레가 생길 거다. 그러면 금을 좀 들고 있자. 지금 인플레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1도 생각 안 한다 하듯이 인플레가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없어 보입니다. 돈은 이렇게 풀리는데. 자,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금이 지난 3월 정신없을 때 금도 팔고 미국채도 팔고 할 정도로 현찰 없어서 절절맬 때 그때 대비 4개월 동안 30% 올랐습니다. 예. 와, 신가요? 에이, 금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동안에 나스닥은 58% 올랐는데요. 예. 주식이 훨 좋아요. 은은요 103% 올랐습니다. 예. 뭐 세종 아파트는요 며칠 사이에 지금 다 오릅니다. 예. 놈이 조금 더 빨리 오르고 덜 오르냐 그 차이인데요. 그래서 지금 금이 이제 관심을 끄는 거는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온스당 2,000불 얘기가 막 나옵니다. 예. 지난번 고점이 1923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상황이죠. 물론 시장에 과매수 신호는 슬슬 나옵니다. 은은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이걸 주식 차트라고 본다면은 그냥 급등주입니다. 그냥 잡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의 저점 다지기가 끝난 다음에 그거를 뚫고 올라가는 상태니까요. 또 전통적으로 금값을 갖다가 은값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이 약 83배 정도거든요. 예. 지금 83배 정도인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 흐름이었으니까 금값 나누기 은값 비율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요. 예. 금 올라간 것보다 은이 더 컸으니까 이게 최근 1년이면 이건 지금 지난 30년 동안에 보니까 얘가 80배 정도 가면은 더 안 오르더라 하는 게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이번에 120배까지 갔으니 이 상황에서는 미친 척하고 은 사야죠.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시장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증시에 지금 로직 없이 뭐 뚜렷하게 깔끔하게 설명 안 되면서 막 가듯이 무상증자 한다고 그것을 호재라고 그렇게 날아가서 거래 정지까지 당했던 신풍 제약이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3일 전하고 지금 뭐가 달라졌길래요. 예. 뭐 이런 시장 흐름인 거죠. 이런 시장 흐름이 여기저기서 지금 다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냥 현찰 들고 있기가 억울한 세월인 거죠.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의 안정성 부분이나 앞으로의 그 가격 상승 네. 가능성 이게 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재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경기 회복이 오래가지 못할 걸로 보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고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보게 되면 무서운 소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 코멘트에 대해서는. 예, 지금 다들 우려하고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경제 회복을 초래했던 게 회복이 됐지만은 사실
3월과 4월에 무너졌던 것에 한 20% 정도 지금 복구를 한 거거든요. 5월, 예. 6월 달에. 그래서 전체적인 수준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 회복세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 이 회복세마저 단기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점 하나와 예. 좀 긴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그 정부 지출 확대로 인해서 올해만 3조 5천억 달러 이상 재정 적자가 정부 지출이 나오면서 예. 재정 적자가 GDP 20%에 육박할 정도. 예. 또 미 연준의 유동성 확대는 이 달러 그러니까 머니 프린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화폐 발행은 이제는 정부 국채를 사는 데 넘어서서 민간 부분의 부채까지 사주고 있는 예. 우리가 부채 후 화폐화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달러화를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보는 이유는 달러화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전 세계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구매력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 부분도 닫힐 수 있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달러에 대한 불안까지도 나오는 골드만삭스의 지적처럼 정말 단기적인 이런 불안 요인과 이런 구조적인 불안 요인이 겹치게 된다면은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은 그렇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올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이걸 반영하기는 그렇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 장기적으로는 단기 요인과 장기의 어떤 관건을 본다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초에 나오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 데이터. 워낙 미국은 소비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비를 좌우하는 고용 데이터가 좀 가파르게 회복되던 게 만일에 비농업 취업자가 다시 줄어드는 가문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정말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겠죠. 이 예. 데이터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의 5차 부양 정책을 봤을 때는 지금 1조 달러 정도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게 민주당과 합의 과정에서 규모가 조금 더 커질지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관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8월 10일부터는 미국이 이제 여름 휴회에 들어가고 9월 9일까지 거의 한 달간 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8월 초까지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은 7월 말에 종료가 되는 미국의 실업수당 지급이 이제 한 달 반 이상 멈추게 되니까 예. 이게 규모와 이 통과 여부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주목이 되고요. 역시 이제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만일에 올 가을철이 넘어서면서 겨울철에 이제 본격 확산이 되느냐의 모습 하나와 또 미 대선이 어느 정도 불확실 요인으로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올해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금융시장의 모습은 저희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시했던 화두인 코로나가 쏘아 올린 버블의 씨앗 예. 버블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 경험상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1년도 갈 수 있고 1년 후에도 나올 수 있고 2년 후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불안감은 있지만은 이 마지막 수건 돌리기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이 서로 지금 수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뜨거운 장이다. 예. 그렇지만은 유의하면서 이걸 지켜봐야 하는 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잠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 부양 측에서 지금 공화당은 한 1조 달러 얘기하고 있죠. 민주당은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3조 5천억 달러를 얘기하고 3조 5천억 달러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1인당 성인에게 지급하는 1,200달러 일시 현금 지급뿐만이 아니라 예. 그동안 지급했던 주당 600달러 정도의 실업 추가 보조금도 앞으로 이제 올 연말까지 계속 지급해야 된다는 예. 건데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본래 공화당은 재정 지출 확대하는데 민주당은 좀 적극적이고 예. 공화당은 이 재정의 소극적이고. 안정성을 중요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거부감이 있고 또 더불어서 지금 과도한 실업수당을 받으니까 오히려 미국 근로자들이 직장에 나가기보다는 실업수당 받으면서 쉬기를 좋아해서 이게 고용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우유증으로 인해서 기존 이제 급여의 70% 정도만 지급하는 안을 예.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워낙 괴리가 지금 좀 큰 상황이다라는 것은 글쎄,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게 되면 일 안 하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씩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간격을 아마 좁히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자,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 달러입니다. 네. 지금 2년 내 최저치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또한 굉장히 변화가 심하다는 달러 생각이 인덱스 드는 기준으로 게, 말씀하신 거죠? 네. 2월 달, 3월 달에 처음 팬데믹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달러가 엄청난 강세였었는데 네. 굉장히 지금 약세 계속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달러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다들 달러 약세를 갖다가 이렇게 전망하는 걸 좀 편안하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재밌는 게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난 주말에 이제 PMI가 나왔는데요. 지금 유럽입니다. 숫자 한번 보시죠. 우선 제조업 보시면은 유로존인데 51.1로 올랐습니다. 전월 47.4에서 자 기준 50을 올라서서 이제 확장 국면으로 서비스업은 훨씬 좋습니다. 48.3에서 55.1까지 왔는데요. 쑥 그야말로 V자죠. 그것도 50을 올랐습니다. 재밌는 건 이 와중에 독일이 2% 빠지고 EU 회복기금 제일 수혜국으로 예상되는 이태리도 빠지고 주식이 빠졌다는 게 시장 로직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발표되는 미국 보시면은 뭐 51.3 제조업은 비슷한데요. 서비스 보시면 얘가 아직 50 아래입니다. 아까 유럽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또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많고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유럽 대비 미국이 약간 처지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유로가 강하다고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보시면은 5월 중순에 메르켈 총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그야말로 역사적인 제안이었죠. 유로존에서 저기 가능할까 싶었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예. 그래서 EU 회원국들이 그냥 나눠서 분담하는 거. 그래봐야 결국 22가 다 떼어주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부터 유로가 막 강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실제 3,900억 유로가 됐건 뭐 그다음에 그런 식의 교부금이 되려면은 또 국채를 유로 채권이 발행할 텐데 트리플 A급의 좋은 거 이거 지금 금리 상황에서 환해지하고 미국 투자자들이 유럽 뭐 독일 국채를 사도 지금 한 50bp 더 남는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유로도 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예, 거의 가장 직전 바닥까지 다시 내려왔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봤던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죠. 진짜 달러 약세냐? 요거 한두 달 내로 아니면은 조금 넉넉하게 봤을 때 11월 달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선 올라서면은 진짜 인정합니다. 이 선 올라서면은 이 장기적인 유로 하락 추세선을 올라서면 유로 강으로 가는 거고 달러 약으로 간다고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환율은 아까 달러 인덱스하고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아직도 90은 못 내려갔습니다. 90은 다음에 80, 80 다음에 50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이 못 가는 이유는 위안입니다. 위안이 지금 그동안에 달러 위안 환율 이렇게 해서 위안 절상, 위안 강세 보이다가 최근 한 며칠 또 이렇게 되는데 예. 재밌는 거는 위안은 희한하게도 지난번에도 이만큼 와서 61.8% 조정받았고 이번에도 올라와서 61.8% 조정받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안이 지금 미중 티격태격하는 걸로 또 위안이 약세가면 그러면 서울에서 좀 환율이 밑으로 가는데 하반 경제성이 있겠으나 이 그림도 한번 염두에 두시죠. 예. 이거 큼지막한 이중 천정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예. 전에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금의 현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록했죠. 나오는 예. 예. 그런 식이니까 지금 위안과 아까 유로하고 한다면은 결국 환율 예. 거의 몇 년간에 걸친 추세가 조만간에 결정이 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한번 잠깐 우리가 그 정리를 해보게 되면 당분간 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에서 큰 변화 요인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좀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그 표시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좀 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